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19일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을 국방부 관보와 홈페이지, 군의군 의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공고된 부지 선정 계획엔 이전 후보지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1월 21일 군의군과 의성군의 주민투표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전 후보지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겨울은 화재 위험이 부쩍 높은 계절입니다. 날이 춥고 건조하다 보니 산불이 나기도 쉽고 전기장판 같은 난방기구 사용이 늘기 때문인데요. 소방청의 최근 5년간 화재 발생 분석 자료를 보면 봄철 다음으로 겨울철에 불이 많이 났고 계절별 화재 사망률은 겨울이 36.7%로 가장 높았습니다. 항상 불조심해야겠지만 겨울엔 특히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럼 화재에서 우리 지역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별 안전 등급입니다. 대구, 경북 모두 3등급으로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화재는 모두 4만 5천여 건. 어디서 화재가 많이 발생했고 얼마나 큰 피해를 남겼는지 지도로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대구로 가봅니다. 점포 680곳을 삼키고 59시간 만에 겨우 진화된 서문시장 화재. 사망자 3명을 포함해 100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대보 사우나 화재까지 대구에서는 도심 화재 피해가 컸는데요. 10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화재는 16,800여 건. 지역별로 자세히 볼까요? 최근 10년 동안 불이 가장 많이 난 지역은 바로 북구입니다. 모두 3,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달서구와 동구, 달성군이 각각 3천여 건, 2,600여 건, 2,2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이 많이 날수록 인명피해도 크겠죠. 인명피해 역시 북구가 1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와 동구도 143명, 125명에 달했습니다. 이번엔 경북으로 넘어가 보죠. 20시간 동안 타오르면서 축구장 18개 면적의 숲을 잿더미로 만든 상주 산불. 경북에서는 도심 화재도 많았지만 산지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산불도 적잖았습니다. 산불을 합쳐 10년 동안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는 28,100여 건. 시군별로 살펴보면 경주가 3,100여 건으로 불이 가장 많이 났고 구미가 2,500여 건, 상주가 1,8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인명피해는 포항 쪽에서 많았는데요. 포항시 북구가 180명, 경주 148명, 포항시 남구가 112명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갑니다. 하지만 철저히 대비한다면 그만큼 피해를 줄일 수 있겠죠. 화재는 대부분 부주의, 방심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안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도 사소한 부주의가 원인이었는데요. 아차하는 순간 큰 피해로 이어지는 화재,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아파트 실내가 온통 검게 그을렸습니다. 욕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지난 15일 오후 6시쯤. 향초를 켜놓고 집을 비운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부주의 취급인데 그 촛불로 해가지고 안에 그 화장실 내부 탐는 걸로 나왔습니다. 초가 향초인데 그 냄새 제거하는 차원에서 아마 외출 중에 그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안동에서는 초등학교에서 불이 나 학생과 교직원 등 9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체육관 공사 중 토치 램프를 사용하던 작업자의 부주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화재의 원인은 체육관 외부 방소 공사를 위한 토치램프 작업 중으로 부주의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확인되는 대로
올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을 보면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1,500여 건,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기구 사용에 따른 부주의로 인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난방기구는 사용한 후에 꼭 끄는 습관을 들이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작은 관심만 가지면 얼마든지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화재.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축사도 겨울철 화재에는 매우 취약한 편인데요. 축사 안에서 난방기구를 잘못 사용하다 불이 나거나 작은 불씨가 여물에 옮겨 붙으면서 큰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선경 기자입니다. 시뻘건 하염이 검은 연기와 함께 활활 치솟아 오릅니다. 청도에 있는 한 축사에서 불이 난 건 지난달 14일 저녁 7시쯤. 이불로 우리 안에 있던 돼지 2,500여 마리가 타 죽고 축사 한 동이 완전히 소실됐습니다. 큰일 났죠. 인분명으로 나왔었어요. 같은 날 밤 영천에 있는 한 돈사에서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불은 돼지 1,500여 마리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축사 화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북 지역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333건. 이 가운데 3분의 1이 겨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열기구가 과열되거나 전선이 합선되는 경우 축사를 수리하려고 용접을 하다 부주의로 불이 나는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큰 사고를 막으려면 평소 오래된 콘센트에 붙어 있는 먼지를 제거하고 혹시 모를 작은 불씨가 살아있는지 살피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축사 화재를 예방하려면 노후된 전선의 사용을 금하고 전기 용량을 초과해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의 화재에 대비해서 소화기와 소방수를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차 진입을 위한 소방로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불이 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축사 화재. 겨울철 화재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날씨가 건조한 겨울철에는 불이 나기 쉽습니다. 때문에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요. 소방 관계자 한 분 연결해서 겨울철 화재 예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도 소방서의 김세아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겨울철 화재 발생의 주된 요인은 뭔가요? 겨울철은 춥고 건조하여 화기 및 온열기구의 사용이 잦아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데 습도가 낮고 대기가 건조해 화재 위험과 피해의 규모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경상북도의 겨울철 화재는 평균 878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소폭 등락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 발생률이 34%로 가장 높고 정기적 원인 19%, 원인 미상 15% 순입니다. 부주의 화재의 세부 원인을 살펴보면 불씨, 불꽃, 화원 방치가 가장 높고 담배 공초, 쓰레기 조각, 가연물 근접 방치 순입니다. 네,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형 화재 및 인명피해 제로화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화재 예방 운동 전개, 대형 화재 줄이기 예방활동 강화, 재난현장 대응 태세 확립 등 화재 예방과 함께 대비, 대응 등 3단계에 따른 안전대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노인, 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의 화재 취약 대상별 맞춤 특수 전략을 실시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캠페인 실시, 다문화 가족과 대형마트, 대형 공사장 등 관계자 및 요양시설 돌봄 인력을 대상으로 한 직업별, 시설별,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생활 속 실천할 수 있는 화재 예방법에는 뭐가 있을까요? 전기용품이나 난방용품을 사용할 때 사용 후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반드시 뽑고 전기 용량 무시한 문어발식 배선 사용을 금지하며 피복 손상 전선은 교체 또는 수리하셔야 합니다. 또한 난방기구 주위에는 의류, 종이와 같이 발화에 취약한 물건이나 라이터 같은 가연성 물체를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하고 난방기구 주위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청도소방서의 김세아 차장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눈앞인데요.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계획이 국방부와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군, 의성군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됐습니다. 이번 공고에는 지난해 3월 14일부터 올해 11월 17일까지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전 후보지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방안, 이전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 규모는 최소 3천억 원 이상으로 생활 기반 시설 설치, 복지시설 확충 사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이전 부지 선정 계획 공고에 이어 주민 투표와 유치 신청을 거쳐 내년 1월 중 최종 이전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등재 추진인데요. 세계 탈문화예술연맹과 안동시가 한국의 탈춤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일부터 21일까지 전략 용역 보고회와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잇따라 개최하고 탈춤이 문화유산의 사회 기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가무와 연극의 성격을 모두 지닌 탈춤은 부조리한 사회 문제를 해학과 풍자로 공론화하는 예술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여부는 2022년 개최되는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제17차 정부 간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월 300 이상 구인 광고의 반전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교내 게시판에 신입사원 모집 공고가 붙었습니다. 경력 무관, 학력 무관, 나이 무관, 급여는 월 300 이상. 상세 요간을 확인하려면 QR코드를 찍으라는 친절한 설명까지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나오는 메시지는 1930년 그들도 속았습니다. 인데요. 조선인 여성이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 사기로 인한 유괴, 인신매매 등 명백한 강제징용입니다. 이 반전 구인 광고는 대구 가톨릭대 광고홍보학과에 재학 중인 엄규성 씨가 만들었습니다. 평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역사 왜곡이 심각해 이 같은 광고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광고를 만든 엄규성 씨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네, 어떻게 이런 광고를 만들게 됐나요? 일본 정부와 일부 사람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했으니 강제징용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속여서 위안부로 동원하였고 실체를 알고 탈출하려고 했으나 일본군의 감시 탓에 탈출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명백한 강제징용의 이유를 알리고 싶었는데 역사라고 생각하면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직접적으로 와닿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당시에 실제 모집 공고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근무 내용이 적히지 않은 공고문을 보면서 누구든지 속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상황에 맞춰서 QR코드 형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제가 이거를 작은 관심과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 뜨거워서 솔직히 놀랐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아이디어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진 해일 피난을 위해 어셈블리 포인트, 즉 1차 대피 집결 장소를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진 방제 정책 선진화 과제 연구 용역 결과 어셈블리 포인트 지정 방안이 도출돼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시설에 대한 내진율을 높이기 위해 내진보강기술닥터센터를 도입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지역 농가 인구가 10년 사이 2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경북 지역의 농업 구조 변화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경북 지역 농가 인구는 37만 7천 명으로 2009년 48만 명에 비해 10만 3천 명, 21.5% 줄었습니다. 농가 인구는 줄어든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돼 고령 인구 비율은 10년 새 10.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4월 5일에 열리는 대구 국제 마라톤 대회가 1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2020 지자체 개최 국제 경기대회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해 국비 지원을 받은 데 이어 올해도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가운데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10억 원 미만에서 대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엔 13개 시도의 대회 22개가 최종 명단에 올랐습니다. MBC 김태호 PD와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을 알리는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5분 분량으로 제작된 이번 영상은 경상북도가 후원하고 서 교수가 기획 제작, 김 PD가 내레이션을 맡았으며 이상용, 김지섭, 이육사 등 독립운동가와 함께 임청각 오미광복운동기념공원, 가산서당 등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영천 금호에서 경산 하양까지 국도 4호선 구간이 6차로로 확장됩니다. 영천시는 국토교통부 국도 병목지점 개선사업 변경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이 최종 반영돼 국비 2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 교대 사거리에서 하양 동서 교차로까지 3.7km 구간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지역으로 그동안 확장 요구가 높았습니다. 일일 교통량은 3만 4,620대 수준으로 금호대창 하이패스 나들목이 신설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도로 병목 지점 개선 계획에 따라 6차로 확장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가 2022년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요일 우리 지역은 일부 지역에 눈이 날리는 곳이 있어 교통 안전에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0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한낮 최고 기온은 5도가 예상됩니다. 문경과 의성 등 경북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 눈으로 도로 표면이 얼어 결빙이 생길 수 있겠는데요. 교량이나 터널 입출구에서는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겨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서 머물며 춥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을 단단히 하시고요. 또 시설물이 동파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는 야외 건조하기 좋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준비 운동을 항상 충분히 하시고요. 세차 후에는 상쾌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